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에 진행올리는 실내배팅시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또 저희 이제 오래간만에 또 정규직 3명이 다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기술배 전문 취재 기자 김태훈 기자 두 모시고 정상적인 또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훈 기자는 한 4주 정도 공백 있었죠? 3주.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라도. 3주 동안 재충전했으니까 확실하게 좀 다른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 투표자 목요일 날 취재하고 하는데 좀 낯설지 않던가요? 워낙 오랫동안 다녔던 데라 가지고 그닥 요즘 또 공사까지 해요. 기술협회 공사 시작하고 조교사협회 공사 시작해가지고 막 먼지랑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게 좀 낯설긴 했어요. 그거야. 좀 또 눈에 띄는 말도 많이 발굴 좀 해내시고 오늘 김태훈 기자 아마 승부처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이제 10월 첫 주 경마였는데 상당히 또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속출이 되어 주었죠. 특히 박 의원께서도 일류경마 일경제품 방송을 통해서 공개드린 추천 승부시는데 당시 4번 공룡 또 10번 라운 루이스 단통으로 때렸는데 배당이 좀 작았던 것이 인기 많이 있던 퀀텀 러프, 이게 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좀 아쉬웠죠, 배당이. 그 때문에 이 두 마리가 너무 빡 떨어졌어요, 그냥. 그렇죠. 그래도 단통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 이경주도 6.2배짜리도 주력권 놔주셨고요. 그 외에 이제 부산 승부 또 세계 경주에서 또 주력 중위 해내시면서 아주 좀 좋았었고, 또 토요 경마도 서울 사경주, 그리고 현장 승부했던 서울 6경주에서 13.5배짜리도 주력권 또 꾸준히 10월 첫 주 박남규 위원이 또 스타트를 잘 끊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도 제주, 부산, 서울 허가없이 성적이 좋아졌는데 특히 토요 경마 11경주가 승부 경주였죠. 그 경주에서 3복승 30.3배짜리를 주력 한 방으로 제대로 때려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함께 하신 분들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 13경주도 받치기 없는 단통으로 12번 1번 단통 4.1배짜리인데 마지막 승부 안 받치고 또 들어갔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고, 또 서울 9경주 6.6배짜리 단통이었고요. 제주 2경주 13.5배짜리 또 주력 승부, 또 서울 1경주도 받치지 않는 단통 승부를 해드렸고요. 또 일류경마도 서울 6경주 현장 승부였는데 23.9배짜리 또 주력 승부를 적중시켜드렸고, 또 서울 9경주 10경주에서 4.1배, 4.8배 단통을 그려드리면서 요즘 좀 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히 함께 하시면은 좀 짭짤하실 겁니다. 이번 주도 기대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 13경주가 모두 진행이 되어 있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7경주, 그리고 이제 김태훈 기자가 5경주하고 11경주죠. 두 개. 저는 이제 8경주랑 13경주. 오늘부터 최대 하이라이트가 8경주가 이 과천시장배인데, 이 편성이 어제 그 부산 그 경남신문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거의 능력이 있는 신의 말들. 내년도를 정말 주름 잡을 그런 말들의 또 초반 결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승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드릴게요. 자, 1경주 박남규 위원의 추천 승부. 박남규 위원가 1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지는 이유는 바로 신마 경주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액면 배당은 1번의 시대의 여왕하고 8번의 라운나라 두 마리가 강하게 좀 잡혀있는 편인데, 자, 김태훈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주행 검사의 걸음만 본다면은 1번만 시대의 여왕, 8번만 아웃나라,
두 마필이 괜찮습니다. 두 마필 다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도 양호하고요. 여기만 나머지 복병마들은 자 고가 도입된 6번마 인본 챔프란 마필이 순발력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막 중반까지 버틸 수 있을지 뒷심 자체가 아직 검증이 안 됐지만 그렇고 10번 벨라도라도 기록 자체는 괜찮고 여기 3번마 플라잉 볼트도 마치가 좀 작긴 하지만 순발력 괜찮다. 이 정도인데 저는 그래도 게이트 2점에 있는 1번마 시대의 여왕 이 시대의 여왕이 1000m 1번 게이트에 주행 검사 때 걸음도 괜찮았고 조교시 걸음도 양호했고 1번마 시대의 여왕을 믿고 후차권을 좀 고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발주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막 그 주립 불량 뭐 이런 판정을 받고 있던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1번 게이트가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살짝 들고 있네요. 자, 그건 그렇고 박남규 의원 추천입니다. 네, 뭐 배당판은 인기마 1번, 6번, 8번, 10번 네 마필도 돌아가겠습니다만 뭐 기존에 이제 그 10마 대비가 좋은 말들은 이제 조금 지나갔죠. 약간 이제 중위권 마필들이 대결이기 때문에 뭐 절대 강축은 역시 없는 그런 레이스고 또 인기 마필 중에서도 뭐 좀 거품이 있는 인기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 다 잘라내고 할 텐데 일단은 그 인기마 말고 숨어있는 복병 중에서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 있습니다. 뭐 이번 경기가 그렇게 편하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이 액면적으로는 좀 나아 보입니다만 그 격차가 크지 않아요. 따라서 역시 숨어있는 복병을 축으로 해서 고배당을 노려가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0마 레이스 박남규는 절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인기마 타입을 절대 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숨어있는 배당마 또 걸리면 또 정말 또 좀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박남규의 1경주 10마 승부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경주 국산 육군의 1200m 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 4번의 대천 포커스 중심으로 3번의 행복한 동의 강력한 인기 막군인데 이 대천 포커스가 지난번 데뷔전이었는데 좀 그림이 상당히 좀 좋다는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그때 대전 포커스를 놓고 이제 추천을 했는데 아쉽게 3착입니다만 결과 내용적으로 보면 좀 걸음이 좀 남는 그런 느낌까지 좋고 이번 경기는 뭐 선행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대전 포커스는 무조건 이번 경기는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3호와 행복한 동행도 연속해서 3착이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뭐 기수가 신앙적 기수로 교체가 됐고 또 조교 강도도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갔고 편성도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비록 저배당이긴 합니다만 4번, 3번의 동반 입상도 가능한 레이스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이번 주 이경주 4번마 대천 포커스는 웬만하면은 인정하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물론 3번마 행복한 동행도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걸음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제는 배당 메리트인데 4번, 3번을 깰 수 있는 마필은 단독 선행의 11번마 슈거캣 선행 자체는 가능한데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제가 약간의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2번마 골든바스카 2번마 골든바스카가 되겠습니다. 8월 28일 주행 검사 때 나름 괜찮았습니다. 언제는 그 9월 13일 경주 때 2세 경매마 특별경제 추천을 해가지고 뭐 걸음 자체는 전혀 보여준 게 없지만 강자들 틈에서 물론 전력을 다졌고 제가 봤을 때는 싹수도 분명 있는 마필이라서 이변이라면은 2번마 골든바스카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1번의 슈거캣의 전도경 기수가 3번의 행복한 동행을 타지를 않고 둘 다 탔단 말인데 11번의 슈거캣을 타는 걸로 봐가지고 뭐 지금 스낵말 좀 있긴 있어요. 6번에만 발품차라든지 뭐 10번의 그리피스 이런 말들로 선두권이 가능한데 굳이 전도경이가 11번의 슈거캣을 타는 걸로 보면은 정말 초반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엇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승부 전동경 기수 아주 뭐 한칼지게 탈 때는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똑땡 나갔을 때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 국산 육군의 13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이제 삼경주는 강축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영아마리랑과 4번의 위즈 스파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3번의 제이스온이라든지 9번의 그 마리러스가 좀 잡히는 편인데 자, 또 무엇인지요? 일단 3번 위즈 스파크는 요건 능력 마필입니다.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뭐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봉변권 쪽에서는 10번만 세라톱이 뭐 최근 계속해서 착순간에 머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뛰면 뛸수록 걸음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편수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10번만 세라톱의 입양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김평 기자.
이번 주 3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에서 4번마 위즈스파크가 능력상 한수이라는 것은 분명 인정하는데 문제는 악벽입니다. 발주 악벽도 있고 외측으로 사행하는 악벽도 있고 이 악벽 자체가 아직 교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벽이 실전에서 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 때문에 약간의 복골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제가 좀 세게 보는 마필은 9번마 금알이었습니다. 항상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매번 경주를 뜰 때마다 걸음 자체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직전 대비 걸음 자체가 가장 좋아진 마필을 봤을 때 저는 9번마 금알이더스라고 보기 때문에 9번, 4번 이 두 마필 위주로 좀 엮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가 불안한 경주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뭐 4번의 위즈스파크 이게 뭐 이건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죠. 또 뭐 이건 낙마할 가능성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난번처럼 주행 불량으로 낙마해가지고 뭐 한번 또 주행 검사도 뭐 여러 번 치러 왔는데 또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강추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4번도 일단 인기권에 불안감이 있고 그걸 대안으로 내세우는 마필이 뭐 9번의 금알이더스라든지 내지는 특히 뭐 종반의 탄력은 10번의 세라토비가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동이 안 탔으면 정말 대가리 같은데 지난번에 역시 뭐 이런 바꾼다고 잘 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그렇죠. 실망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뭐 좀 심기일전해가지고 잘할 줄 알았는데 역시 좀 별로였다. 그러나 말을 믿고 간다면은 10번의 세라토 체크를 해야 될 말이다. 관심 가져주시고 자 4경주가 국산 육군에 1200의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이제 4경주는 역시 강축이 없어요. 일단 4번에 이제 금빛사마와 11번의 당찬비상이 조금 더 세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뭐 초원의 바람, 6번에 포에버 킨, 또 8번에 해같이 빛나는 골고루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오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큰 변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닌데 저는 뭐 인기마마 두 마필 당찬비상과 금빛사마가 그래도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보여져요. 어쨌든 당찬비상은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마필이죠. 5번, 6번보다는 게이트 기다리 훨씬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당찬비상은 뭐 이편성에서는 굉장히 충분하고 이 금빛사마라는 마필도 스타트 능력은 떨어지만 뚝심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이번 경주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 발을 쓸 수 있고 또 조교 강도까지 끌어올리면서 걸음 변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4번, 1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느끼를 인정하겠다 말씀 같고요. 자 김성기죠? 일단 저는 이번 경주 대길에 글쎄 좀 만만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기만 안에서 끝날 경주라고는 보는데 4번 금빛사마도 직전 경주 잘 뛰긴 했지만 100% 검증이 안 됐고 11번마 당찬비상 역시 뭐 정상적인 출전 주기긴 하지만 유마필은 당일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적임 기수 기수긴 하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컨디션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자 그래서 저는 5번마 초원의 바람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자 14주 만에 공백기가 있지만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직전 경주 때 최범영 기수면 좀 더 낫겠지 하고 기술을 교체해서 출전했는데 여전히 약간 끌리는 바람에 좀 아쉬웠는데 다시 윤태혁 기술로 교체를 했습니다. 마필은 조금씩 성장 중입니다. 공백기 지금 컨디션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초원의 바람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번에도 역시 뭐 중반에 뭐 그 무빙 비슷하게 그냥 가다가 나오겠죠. 그거를 끌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마필이 끌어버린대요. 또 너무 또 싸운다고 뭐 탐을 해봐야 또 그것도 그래 해봐야 좋을 것도 없잖아요 또. 근데 당장보다는 나중을 위해서 웬만하면 그때 싸우다가 그냥 놔줄 수도 있고 그거는 기수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라서 웬만하면 안 끌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끄는데 그걸 계속 끝까지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앞선 끈에서는 6번의 포에버 킨 그리고 뭐 5번의 초원의 바람 또 8번 해같이 빛나리도 뭐 순위권 전개는 가능한데 뭐 이 세 마리 1200이기 때문에 버티는 흐름이라면은 뭐 버티면서도 게임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참 묘합니다. 어쨌든 뭐 이 안에서 게임 끝나요. 이렇게 하면서 과연 혼전 중에 대끼리로 게임 끝나느냐 아니면 5번 내지는 6번, 8번 이 세 마필 중심을 한번 배당 노리느냐. 이건 이제 선택에 대한 판단은 팬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경주 국산 5군에 1700번 편성된 오늘 또 김태형 기자의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천혜강자 중심으로 뭐 배당은 뭐 11번에 또르 브라운, 10번에 최강 파이터 이런 분들이 잡혀 있는데 천혜강자도 지금 57kg의 부담이 됩니다만 이 편성이 좀 약한 탓인지 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인정해요. 천혜강자. 왜냐면 물론 50kg 부담 중량은 무거워요. 그렇지만 이 천혜강자는 지금 1700m 경주 거리에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이 1700에 대한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천혜강자는 뭐 충분히 메리트를 지니고 있고, 또 하나는 천혜강자가 뭐 혈성으로 보면 힘이 굉장히 좀 늦게 차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데뷔 초반에는 좀 화려함이 없었습니다만 경주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뛰면 뛰면서 걸음은 늘어나고 힘이 지금 제대로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50kg 부담 중량도 상대적으로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지고, 10번 토르 브라운 같은 경우는 또 부담 중량이 빠졌죠. 상대적으로 3.5가. 그리고 이 토르 브라운도 비록 1700m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장거리 활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들이 또한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2번, 11번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기대하고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생각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번 경주 국산 5군 1700m 경주입니다. 최근 마사의 정책이 좀 바뀌면서 웬만하면 단거리로, 상위군도 단거리 경주가 많이 편성이 됐고요. 정말 오랜만에 하위군 1700m 경주가 편성이 됐는데, 물론 천혜강자, 토르브라운, 액면상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두 마필 다 1700을 처음 뛴다는 점, 이 점 때문에 확신은 가질 수 없고, 이번 경주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은 그동안 계속 장거리 경주 편성을 기다렸다가 요 경주를 노리고 거의 정말 준비 자체를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1700m를 금마필도 처음 뛰기 때문에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뭐 막상 맹탕일 수는 있겠지만 나름 정성 들여서 요 경주 1700 거리를 노리고 조교도 시켰고 장구 자체도 싹 교체를 하고 모든 여건 자체를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의외로 배당도 적절하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로 잡았습니다. 마방에서는 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내보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못 들어오는 이유를 찾고 계속 바꾸고 하는 거죠. 거리도 바꿔보고 기수도 바꿔보고 조교 패턴도 바꿔보고 하는 거죠. 마방도. 일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에서 그 마필의 또 능력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도를 한 가운데 이번 레이스 맞이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지난번에 마지막 그림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경주 전개의 그 불리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리고 본다면 이번 경주 충분히 또 인기 많은 강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김태형 기자를 믿고 한번 가보는 성도가 될까 싶어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6경주 국산학원의 1400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는 일단 5번에 금순위 금지를 필두로 이제 4번에 베스킨이라든지 10번에 손살 가치가 좀 잡히는 편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는 혼전도가 좀 있다고 봐요. 뭐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고, 저는 이번 뭐 한해의 순간도 2번 게이트인데 뭐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에요. 물론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체력의 전개가 거의 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한해의 순간 이번 경기 봐야 되지 않나 보이시고, 지난번에 뭐 경주 늦발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능력을 뭐 발휘하지 못했던 12번 이선이라는 마필도 뭐 조교 강도도 끌어올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2번, 12번 요 두 마필이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보병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6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도 있고 대끼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경주인데,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5분마 금순위 검지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걸음 자체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뭐 형군에서는 1400m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전력이라 보여지고, 배당이 나온다면은 저는 11번마 초음볼트, 이 11번마 초음볼트가 아니겠느냐. 유마필 제가 계속해서 쬐고 있는데 직전 경주 아예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우미권에 있다가 막판에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김도준 기수인데 부담 중량 51, 그리고 뭐 신인 기수라서 인기도는 떨어지겠지만 유마필 제가 봤을 때는 능력 좀 더 있습니다. 뭐 입상까지는 모르겠지만 3착 정도를 노리기에는 상당히 재밌는 마필은 11번만 초음볼트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금순위 금지가
최근 이제 문세영 기수 타기 전에 베르비치 기수가 이제 탔잖아요. 네. 항상 끝발 올라오고 있을 텐데 뭐 간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또 문세영이 타니까 또 전혀 또 다른 모습을 보여가지고 확실히 말하고 기수 좀 사대가 있긴 있나 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페로비치 기수가 열심히 타면서 마필의 능력 좀 올려놨더니 막상 먹기는 문세영이 먹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어떻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떤 게 정답 모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순희 언지가 물론 지난번 잘 쪄서 인정하고 싶은데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저는 찝찝하죠, 있어요. 당연히. 왜? 예. 1,400인데 이번 경주 1,400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순위 검지가 혈통적으로 보면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저는 지난번이 1,400이고 이번에 1,400이지만 불량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걸음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금순위 검지도 강축이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게 또 전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분명히 8월 16일, 7월 18일이 거의 다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뭐 느낌은 좀 싸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5번은 강축으로 굳이 인정해야 될까 느낌도 들고 있고요. 뭐 대항말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11번에 뭐 처음볼트라든지 2번에 환희의 순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12번에 이손. 이 마필은 오히려 뭐 힘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끝번에서 1400 외곽 타고 쫙 나오는 순간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손까지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5권의 1200 핸디캡 박남규 두 번째 출전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이번에 이제 클린업 8번의 명성제국을 필두로 이제 이번에 클린업 킹 4번의 당찬 모습 내지는 이제 10번의 파이어폭스 골고루 잡히는데요. 자, 김태웅이죠? 이번 이제 7경주도 만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인기리마 8번만 명성제국이 약간 낮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하는데 기대는 악벽이 생겨가지고 음악필도 안쪽에 갇혀가지고 뭐 허둥지둥 하다 보면은 100%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저는 이번 경주 공백기는 있지만 마방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감안했을 때 이번 막 클린업킹이 가장 낫지 않겠느냐. 생각보다 직전 경주 실망이었습니다. 기록 자체는 뛰었던 걸음은 실망이었는데 그리고 공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33조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좀 높은 마필이라서 안쪽 게이트에서 전개만 잘 풀으면은 2번이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죠. 속망 없는 혼전이죠 정말. 12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참 절묘하다 이런 느낌이고 또 뭐 상승의 승권자를 갖는 그런 마필도 좀 많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앞선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의외로 내노라 하는 마필들 다 이제 스타트 능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임마에게도 기회가 불명 올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고 또 경주거리 줄여서 나오는 마필도 있고 컨디션 상승이 급격히 일어나는 마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절대 인기만한 타협에서는 안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걸음의 변화가 정말 뚜렷한 마필, 컨디션 변화가 제대로 온 마필이 하나도 있는데 인기대에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저는 벤탱이 찬스라고 봅니다. 그 마필을 놓고 복대복 막권 쪽으로 주력 막권을 가져가는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2번, 4번, 8번이 팔립니다만 2번도 지난번 경주가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던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가산점을 주기 힘들 것 같고 4번에 당찬 모습도 최 서정훈에서 안 간 게 아니거든요. 잠깐 이제 인기만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좀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만 능력은 충분한 그런 마필 박남규 위원회도 주력 한방까지도 넘버를 승부할 것 같아요.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자, 8경주는 신승훈이의 승부를 한번 가져갈게요. 국산 오픈으로 치러집니다. 1200m 2세마 특별 대상 경주 과천시장 매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역시 강축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히 얘기해두고 있는 게임인데 그 와중에 이제 8년 말들이 이제 10번에 매니 뮤직을 필두로 13번에 섬광이 1번에 위너스 글로리 2번에 슈퍼 스타트 이런 말들인데 정말 그래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난리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번 경주는 전부 다 그 인기 마필들이 이제 그 스타트 위주로 해서 보여줬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페이스도 빠르고 자리 잡는 것도 굉장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인기에서는 좀 밀려 있지만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은 마필은 전 3번 막 가이아 썬더라고 봅니다. 화려함에 있어서는 인기 말보다 떨어집니다만 뛰면 뛸수록 걸으면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단순한 상량마가 아니라는 전개적
장기적 메리트까지 안고 있죠. 따라서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상관없이 안쪽에서 중위권 한 뭐 빨리 붙어야 네다섯 번째 붙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전개가 막판에 한 발을 써내기에는 더 쉽지 않겠느냐. 일단 배당은 전 3번 가이아선드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세마 경주고 뭐 이세마들 특히나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높은 능력 이세마들이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걸음발 변화가 심합니다. 뭐 보여준 액면상으로는 1번마 위너스 글로리, 10번마 매니뮤직, 13번마 성광이 세마필이 좀 난 건 사실이지만 절대 장담하기는 어렵고 제가 보는 복병은 바로 9번마 빈체로에스, 이 9번마 빈체로에스가 되겠습니다. 데뷔전 때 상당히 좀 아쉬웠던 대군마마를 놓치는 바람에 좀 아쉬웠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 취지 내용을 봤을 때 발전 가능성 자체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뭐 뛰었던 내용 보면은 인기나 뭐 1번, 2번, 10번, 13번에 비해서는 확 처지지만 8주 동안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마필들도 이길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지닌 마필이라서 저는 9번 놓고 배당 자체를 무조건 노리는 게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튼 이번 경주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앞선이 되겠는데 그동안 일반 경주에서 선행을 편하게 나와가지고 그 대마신혈 이긴 말들 있잖아요. 뭐 예를컨대 뭐 10번의 매니밀도 그렇고요. 또는 뭐 11번의 창세도 그렇고 뭐 12번 강성대국이라든지 뭐 또는 뭐 이런 말들 또 안쪽에 있는 선행말 중에서는 이제 5번의 위스피드, 6번의 급빈도 이 두 마필이 5번 정도 두 마필이 먼저 또 치고 나가면 뭐 10번 이렇게 지금 제일 이제 강인격 10번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또 장담 못하는 승부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 동안에 이제 별 강모 없는 레이스에서 편하게 이겨온 말들에게는 굉장히 또 정말 지독하게 좀 쓰라린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앞선이 편하게 나가서 들어오는 전개는 도저히 그런 그림 그리지 않는다. 뭔가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말들이 능력 좀 처진다 하더라도 마지막 빛나는 한 발로 들어가는 승부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 한 발 딱 추인 말필들 제 개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는 말들이 몇 조가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뭐 내친김에 이런 레이스 뭐 주력 한 방까지도 저는 한번 승부가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8경주 한번 씩씩하게 한번 들어갈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 혼합 이번에 1000m 레이스가 되겠고 자, 이 혼합 중에 또 1000m라는 데서 이번 경주에 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5번에 선봉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6번에 라이즈 앤드 샤우트라든지 7번에 샤이닝 크라운 또 9번에 태풍 돌파도 잡히는데 이 선봉은 1700, 1800 지금 이제 1000m 내려오는데 뭐 거리적인 문제 전혀 더 좋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훨씬 좋죠. 사실 뭐 선봉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역시 거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마필이 성장하는데 지난번에도 편성이 워낙 약해서 뭐 입상을 지켜냈지만 역시 1800에서는 그때 당시에 뭐 올드가리를 팔리고도 2착밖에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1000m라면 선봉은 뭐 전개 상관없이 이번 경주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클레이 샷이나 뭐 라이전 샤우트 지난번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저는 복병은 따로 있다고 봐요. 안쪽에 1번마 라이징 페스트 2번마 이게 이제 휴양 끝에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복제를 가져서 액면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는데 1000m라면 라이징 페스트도 절대 무시 못해요. 선행마다 보내놓고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라이징 페스트의 입양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충만은 없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2군 핸디캡 1000m 경주 난다긴다는 선행마들이 많이 출전했고 초반에 앞선에서 1번, 4번, 6번, 뭐 9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몰라도 약간의 경험은 필연이고요. 제가 보는 복병은 7번마 샤이닝 크라운입니다. 9월 6일 경주 때 문세영 기수 요마필이 급격하게 외충으로 사용을 하면서 등자가 빠지는 바람에 경주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적임 기수인 최범현 기수. 최범현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나름 악벽 자체도 잘 제어하고 입마호흡이 잘 돼서 잘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는 물론 선봉과 더불어서 7번마 샤이니 크라운이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복병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뭐 1000m 계속 뛰는 말보다는 또 경쟁거리가 줄어들어서 좀 뛰는 말들에게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라이징 패스
또는 뭐 3번의 정상놀이도 마찬가지죠. 이 말도 뭐 지금 단거리에서도 충분히 취입되는 말이 되겠고 5번의 선봉 또 이제 김태웅 기자가 되었던 7번의 샤이닝 크라운 이런 말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똑같은 단거리만 뛰었던 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메리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서너 마리는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이 좋은 승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10경주 국산사고내 140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경주는 7번에 진명깃발을 필두로 이제 4번에 썬더 히어로 그리고 10번에 로드힐 3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인기만 접전 경기라고 봐요. 뭐 큰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지 않나 싶고 저는 관심 많은 3번 썬더 히어로입니다. 이 썬더 히어로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끄는 그런 맛 때문에 좀 성적이 좀 제대로 안 나오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뭐 11주간에 푹 쉬면서 컨디션을 조율하고 나왔고 컨디션 전혀 이상 없어요. 오히려 더 나으면 나았지 나쁠 게 없고 최근에 두 번의 레이스도 전부 다 기준랑 좀 싸우면서 좀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썬더 히어로는 이 편에서는 꼭 데리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웅 기자. 일단 이번 경주 3강 3도전 정도로 선보고 있습니다. 4번만 썬더히어로, 7번만 진명깃발, 10번만 로드힐, 3강의 우세 속에 1번 특별소녀, 3번 파티레이나, 11번만 마이에프까지. 저도 아직까지도 4번만 썬더히어로가 상당히 센 말이라고 믿고 있는데 최근 두 차례 너무나 좀 실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느낌이고요. 일단 배팅의 추운 10번만 로드힐입니다. 뛰면 뛸수록 걸음이나 뚝심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진명깃발이나 썬더히어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지만 로드힐은 전개나 능력, 부담 모든 면에서 거의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10번 놓고 현장에서 조금 초이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4번, 7번 두 마리의 또 선두권 경합도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레이스 같지는 않고 저도 뭐 경기 정례적인 메리트는 뭐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10번의 로드휠이 가장 또 그단치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이 드는데 공백이 있습니다만 4번 썬더 히어로의 당일 컨디션 체크도 반드시 필요한 점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혼합사고내 1400으로 전개되는 김태형 기자의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은 그 9번의 나이트 후드와 10번의 구투유 두 마필이 상당히 많이 좀 잡혀 있는데 나름 변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액면적으로는 9번, 10번이 나와 보이니까 사실이에요. 뭐 대끼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북병이 있다면 6번만 나이다운 온타운 이 마필이 아직까지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은 그런 마필이에요. 숨겨져 있는 걸음이 있는 마필이고 또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있습니다. 12주의 공백은 가지고 있지만 뭐 컨디션 나쁘지 않고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좀 부담이 돼요. 물론 이제 첫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혈통적으로도 뭐 1400이라는 경주 거리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는 유일한 복병은 저는 6번마 나이트 아웃 온 더 타운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1경주는 충만은 없는 경주를 보겠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 추천했던 마필들이 전부 다 대거 몰려서 출전하고 있는데 뭐 9번만 나이트우드, 10번만 구투유, 14번만 마이팀 제가 직전 경주 전부 다 빼던지 넣던지 강 추천했던 그런 마필들인데 여기 뭐 2번만 위너레드, 6번만 나이트 온더 아웃 이런 마필들까지도 도전 가능한데 뭐 전부 다 제가 잘 아는 마필들이고 이 마필 현재 컨디션 그리고 의지 자체 모든 게 지금 정확하게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의외로 또 배당 자체도 짭짤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추천 경주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김태형 기자 노래 마필 지난번 경기 한번 함께 승부를 걸었던 마필인데 좀 아쉬움이 좀 남겼던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뭐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밀어붙여야죠. 그 마필의 좀 능력의 상승 여지가 캐치가 된 조건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한번 승부처 김태형 기자 추천 기대를 해주시고. 자, 12경주입니다. 국산 사고는 1200인데, 자, 12경주는 3번의 리틀 브라운하고 4번의 빅뱅 두 마리가 좀 많이 좀 잡혀 있고, 6번의 로이카, 7번의 플레이에 성대만을 떨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말들은 좀 시원찮아 보여요.
저는 뭐 나머지 말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3번, 4번이 좀 거품기가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뭐 리틀 브라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많이 팔렸지만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빅뱅이란 마필은 뭐 부담 중량이 4kg 빠졌고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역시 뭐 승문제라는 부담을 또한 안고 있죠. 사실 뭐 지난번 경주만 빼고 보면 그 전에 성적을 보면 뭐 특징도 없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편성 때문에 팔렸는데 저는 뭐 3번, 4번 다 빠져도 할 말이 없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개적으로는 노이카가 뭐 추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고 저는 이번 크리어 비전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일단 이번 경주는 1,400에서 1,200으로 경주거리를 줄여서 나왔고 선의권인데 빅뱅이 먼저 나가겠습니다만 그 뒤를 바로 쫓아간다는 전개적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이번 크리어 비전도 절대 무시 못하는 보평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도 뭐 믿을 만한 마필은 저도 없는데 일단 3번마 리틀 브라운이 최근 흐름상 선행에 성공했을 때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복병마 중에서는 8번마 장수태양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마필 최근 끝걸음 자체는 항상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빠른 무빙을 하던가 빨리 붙어준다면은 오히려 재밌다고 보여주는데 유승환 기수의 52 나름 재밌다고 보여집니다. 경주 자체가 무너지면은 3번이나 4번이 싸우고 선두권이 7번까지 해가지고 선두권이 좀 무너져 준다면은 추임마 중에서는 8번마 장수태양이 이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수태양의 거리 적응 자체는 그래도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 빠르잖아요. 낫죠. 네, 낫다고 봐야죠. 그래요. 자,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뭐 3번, 4번 두 마리가 인데 인기권인데 공교롭게도 둘 다 지금 선행을 치고 나가는 조건 내지는 또 7번의 풀러일까지도 선두권에 가세될 거면 이게 경주 전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앞선에서 페이스 안배가 된다면은 인기권 입장 유력해지는데 만약 그게 이제 실패로 들어간다면은 6번의 로이카 8번에 장수태양, 2번에 클린업 비전. 이 복병은 딱 3마리가 체크가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 알려주시고. 자, 13경주 마지막 신승훈이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혼합 3군의 신사백 핸디캡인데, 뭐 최근에 마지막 경주 뭐 단통으로 때렸던 경주가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적중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13경주도 한번 노리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미 13경주는 지금 11번의 듀스 인디쿱을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가요. 7번의 커맨드코 인기권이고 8번의 스텝 퍼스트 그리고 10번의 로얄 지블리 골고루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만만치 않은 레이스라고 봅니다. 인면적으로는 뭐 인기 말필들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숨어있는 보병 세력도 절대 무시는 못하는 상황이고 5번 뚜뚜벤에도 뭐 기복을 보입니다만 역시 8월달이나 10월달의 경주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 편성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9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이게 52kg의 핸디의 편성이 그렇게 생각만큼 강한 그런 편성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9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성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양강의 우세가 펼쳐집니다. 7번 커맨도코, 11번마 듀스 인디코. 7번 커맨더코는 승문전이지만 53.5 부담 중량 상당히 잘 받았고요. 아직까지 보여줄 거는 더 있고 듀스 인디쿱도 제가 10조에서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직전 연주 좀 핀도가 안 맞아가지고 아쉬웠는데 역시 뭐 상승세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7번, 11번 대끼리 가능성도 높은 그런 경주인데 저도 이번 경주 가장 복병 세력이라면은 9번마 디플로매틱 미션, 디플로매틱 미션을 보고 있습니다. 요 마필 제가 최근 출전할 때마다 꺾어가지고 상당히 좀 재미를 봤던 그런 마필인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꺾었던 이유가 부담 중량에 상당히 민감했던 마필이다. 근데 이번 경주는 52로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알던 디플로매틱 미션이 예전 가닥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변수는 9번이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천화 같은 말도 있죠. 소천화 같은 말도 이 듀스누쿱하고 이제 지난번에 빅마운틴 이게 52.3m 자랑인데 제가 그거를 단통으로 찍어가지고 50배짜리 단방 승부였거든요. 그것도 주력으로 적중해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타이밍이 좀 찝찝해요. 듀스누쿱이 저는 많이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에 불안 요소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물론 결과적으로도 뭐 저도 적중을 해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듀스누쿱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믿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자칫 한번 하다가는 정말 빠지면서 만간의 배당도 가능한 경우가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초기 저하고 좀 사대가 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뭐 투슈인드컵을 안고 가는 조건이라면 한 방도 가능한 그런 승부가 되겠고, 빠지는 조건이라면은 뭐 두세 방까지 가더라도 이거 완전 충분히 배당급 한 수를 나오는 그런 조건이 되겠거든요. 일단 그러나 일단은 뭐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뭐 투슈인드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도 지금 제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복덕마가 한 2마리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의 그 막은 조합으로 한번 간다면은 뭐 복대복이면 상당 배당이고, 인기마와 연결이 된다 손 치더라도 중배당과 늦거리 나오는 승부가 되기 때문에 13경주 한번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자, 저희들이면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에 또 전개되는 또 신성원의 또 제주 토요경마 승부 단독 진행도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원의 제주 경마 해설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토요 제주 경마는 교차 1경주, 2경주, 3경주로 나와 있고, 이 말랑말랑한 게임들이 아니에요. 다들 재밌는 게임인데. 자, 뭐 지난주도 제주 경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좋았던 승부가 많이 있었고, 이번 주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1경주부터 보시겠습니다. 1경주는 이제 한라마 3등급의 400점 이하짜리 레이스인데, 이게 지금 배당판이 그 7번의 야심작 중심으로 뭐 4번의 버디 찬스니 뭐 8번의 석파정, 뭐 2번의 부기영화 이런 말들 잡혀 있는데 축이 없습니다. 7번의 야심작이 지금 승분전에 지난번에 그 올라오는 말 2마리가 이제 6번의 태풍소녀하고 7번의 야심작 2마리인데, 개인적으로는 6번이 더 세지 않나 하는 정도 느낌인데 7번 장담 못하죠. 이거는 이 승부는 7번을 무턱 더 믿고 더한 승부는 결단코 아니다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취입이 되는 말, 특히 지난번 경기에 진로 선택이 아쉬움을 남겼던 2번의 부기영화가 좀 재밌지 않겠네. 특히 이마피는 9월 5일날 한라마가 4등급 시절에서 바로 이 야심작의 추격을 따돌려내고 선행을 버틴 적이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좀 7이 2번보다 더 세다가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뭐 4번의 버디 찬스도 상당히 또 되는 말들이고, 9번의 평생 기쁨도 적어도 이 900m 경주에 타임만 넣고 본다면 가장 빠른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뭐 백판 말들이긴 합니다만, 뭐 3번의 골든 비치 또는 5번의 1등 잔치 이런 말들 봐야 되는, 3번 5번 같은 말들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편성을 만나기만을 이런 말들이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전형적으로 기본 말들을 뭐 중심에 세우든 아니면 꼬리에 달든지 간에 복대복으로 가는 막건이지, 족보도 없는 인기마 7번의 야심작을 놓고 인기마 승부할 일은 없다는 거,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는 말들이 많아요. 뭐 2번 아까 그런데 말 2번, 4번, 9번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3번과 5번까지 여러 병들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당일에 현장 상태 딱 봐가지고 복대복 막건으로 승부를 한번 들어가는 1경주 한번 추천 경주를 한번 진행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기마 승부는 의미가 없다는 거 명심을 부탁드리겠고, 자, 2경주 들어갈게요. 2경주는 이제 제주마 4세 이상마 오픈 경주로 편성된 경주가 되겠는데, 요거는 딱 그 지난번 DS에서 한번 맞닥뜨린 마필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또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번 제일왕초, 9번의 한라명성, 8번의 심우상, 여기 5번에 극천사도 있고요. 4번에 특등대부, 2번에 황희명산 이런 말들은 골고루 붙어봤고, 최근에 이 조씨가 살아남아 필의 10번에 제일왕초죠. 이 제주 말들은 이게 뭐 거의 그 수십 전을 거치는, 그러니까 서울 말들이라든지 부산 말들하고 좀 달라요. 좀 사이클이 좀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제일왕초가 다시 한번 지금 한 3번째 맞이하는 절정기에 왔다. 지난번 경주도 좀 그런 전개를 하고도 그러면 열을 벌 줄 몰랐는데, 조시가 난 김에 바로바로 지금 재출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한라명성도
65회 과중량에도 불구하고 이번 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으로 발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마필은 과중량이긴 합니다만 거의 뭐 한계치 안쪽에 있는 중량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 8번의 신무상 지난번 경기에 제가 복병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쉬움은 남았습니다만 버릴 말은 아니죠. 여기에 뭐 이번에 황해명산도 최적 전개 가능하겠고 지금 주영섭성을 4번의 특등대부 과거에는 그냥 선행 1변대였습니다만 최근에서는 선의권으로 따라가는 작전도 되기 때문에 4번 특등대부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짭짤한 배당은 아무래도 4번의 특등대부 쪽에서 2차권, 3차권 그러니까 복승 내지는 3복승까지 노리신다면 이쪽에서 좀 중배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특등대부는 좀 특별히 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10번, 9번, 8번 그리고 2번, 4번 요 안에서 게임이 끝나는 흐름이고 요 안에서 최대한 최적의 막건 조합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타임이라는 거 그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경주 보시죠. 3경주는 한라마 1등급에 1700, 1110점 이상짜리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번 경주도 인기 막건이 5번에서 그 승불신동과 6번의 진치가 또 나오는데 이 두 마리가 또 인기마로 좀 팔려요. 제가 진치에 대해서는 지난번도 많이 팔리더만요. 엄청난 바람 불고. 그래, 뭐, 바람 불거나 말거나, 진치나 마필은 이 말의 한계 부담 중량만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도 66.5를 달고 나옵니다. 자신의 한계 중량을 역시 오버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제 바뀐 게 있다면, 김용섭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김용섭이 탔다고 해서 66.5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겨낸다고 보기 때문에 6번, 5번 두 마리 인기마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어쩔 수 팔리고 있고 또 직전보다 또 공교롭게도 펜싱이 조금은 약한 그런 일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잡혀 있긴 한데 인기마로서 또 배당을 또 6번, 5번에 강력한 대길 같은데 그러나 이 한계 중량이라는 것은 진짜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이미 결과론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진치 부담 중량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지금까지 틀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 경주도 장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의 대끼리 승부는 저는 뭐 그렇게 큰 메리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자, 노리실 말 중에 하나가 이제 3번의 댄싱킨 내지는 또 이제 8번의 무등산맥 이런 말들이 무시무시한데 특히 뭐 보물따지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그 진치와 그러니까 종반 이제 마지막 그 다툼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 전개는 역시 이번 경주에서 3번의 댄싱킨이 저는 단독 선행이라고 봐요. 최근에는 좀 빠른 말들과 편승이 되면서 선행을 못 나가고 선의권으로 전개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단독 선행으로 치고 나갈 조건이 왔다. 그런 조건에서 이제 어차피 뭐 5번, 6번에 취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진치가 취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맨 후미 바닥에서 너 취입 3착, 4착 아니면 착순권 정도 밖에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6번, 5번을 둘러싼 특히 6번을 막고는 중심으로 가야 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급으로 취입마들 인기 많으니까 역설적으로 복병은 3번의 댄싱킨 이 마필의 단독 진행이라면은 상당히 좀 좋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아마 실전 배팅에서도 3번을 중심으로 복승이든 3북이든 상당히 좋은 배당 쪽으로 한번 승부에 물꼬를 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제주 승부 많은 적중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